선생님 다시 돌아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안 빨아야죠. 우리 아이들은요 참지 않아요. 지금 사진을 보면서 하나 떠오른 아이디어는 와, 그거는 생각도 못했다. 보통의 육아를 위한 사소한 상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매미도 환영해요. 진짜 매미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35도더라고요. 폭염 속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폭염 속에. 밖에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집에서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밖에서 애들을 놀려야 되는데 데리고 나가기가 좀 아니, 한번 날씨. 나가세요. 나가서 더운 것도 한번 느껴봐야 돼. 그리고 애기들 땀을 쫙 빼고 이제 자는 샤워하고 거지. 자는 거죠. 괜찮다. 우리 오늘은 매미들과 함께 네.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소한 상담소에 사연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도 이제 보면서 되게 힐링도 되고 또 이런 고민들을 실제로 많이 하시는구나 공감을 많이 하면서 네.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네. 네, 그럼 사연 같이 볼까요? 네. 공주님이 되고 싶은 4살짜리 네. 아이에 대한, 남자아이에 대한 네.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살 남아를 둔 엄마입니다. 아기 때부터 제가 머리를 많이 묶어주고 다녀서 자연스러워하기도 하고 좋아했습니다. 2돌쯤 되니까 주위의 여자친구들을 보고 치마를 입고 싶어하고 제 치마도 엄마 예쁘다 하며 골라줍니다. 책에 치마를 입은 여자 사진을 보면은 치마라는 단어를 들을 때까지 계속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본인을 계속 공주님이라고 합니다. 이불로 치마를 만들어서 이건 공주 치마야, 나는 공주님이야 던두님. 라고 하더라고요. 공주 인형을 들더니 사고 싶다고 해서 사주고 역할놀이도 이제 공주를 개입시킵니다. 주위에서는 의례적으로 남아들이 거쳐가는 시기라고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부터 성 정체성을 알려줘야 한다는데 아직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인 제가 어떻게 아이의 말과 행동에 반응을 해주는 것이 좋은가 해서 상담소 문을 두드려 봅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영상을 한번 영상 볼까요? 볼게요. 어? 뭐라고? 도토리 너 공주님이라고? 통통 이불로 치마를 만든 너는 거야. 남자라서 왕자님이야. 아니 저 단호함. 어. 아니래. 어. 이거 둘러가지고 이제 진짜 공주님 여기 어머, 어머. 있는데? 어머 앉는 거 봐. 그럼 얘는 네 친구야? 나 아니다 도토리 그럼 얘는? 말 달려도 다 먹어지 빨리 달려서 밥을 먹어야 된다고? 코딱지를 기본으로 봤어. 너무 귀여워. 근데 애기가 눈에 막 애교가 있어. 눈웃음을 막 치면서 나 동두님이야. 막 이렇게. 그리고 이거 치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이불을.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귀여운 게 뭔지 알아요? 그 이불 안에 뽀얀 옷. 너무 귀여워. 이 시기에 아이들만 할 수 있는 하이 실종 패션이잖아. 근데 이 영상을 찍으시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이제 걱정스러워 지금. 약간 우리 애기는 되게 지금 즐겁게 공주님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엄마는 약간 너 진짜 공주님이야? 확실해? 너 공주님 맞아? 너는 남자라서 아니야, 너 왕자님이야. 너무 걱정되시는 거야. 어떻게 보세요? 너무 귀엽죠. 걱정스러우면 1도 없이. 지금 3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3개월은 아직까지는 생물학적인 성에 대해서 아직은 잘 알지 못합니다. 평균적인 발달로 보면은 지금부터 여성과 남성, 공주는 여자, 왕자는 남자 이런 개념이 지금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우리가 배변 훈련도 하면서 본인의 생식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몸이 다르게 생겼네. 이제 자신의 몸을 이제 관찰하고 그리고 자기 몸이랑 아빠 몸, 자기 몸이랑 엄마 몸 이렇게 이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 생물학적인 성, 그다음에 신체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호기심에서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는 네네.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를 엄청 좋아할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를 좋아하니까 엄마가 치마 입은 모습도 예뻐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공주님도 예뻐 보이고, 예쁜 거를 따라하고 싶고 모방하고 싶고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지금은 이 아이 엄마 같은 경우는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네, 이 네. 아이 어머니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이제 놀 때 그냥 같이 좀 받아주시고 그러면 엄마가 이제 왕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엄마가 왕자 역할을 하면서 왕자의 멋진 모습 더 보여줄 수도 있고 그쵸, 그게 자연스럽게 아이의 호기심에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천세경 주민님의 사연이에요. 낮에는 꼭 안 자고 하품만, 밤에는 엄청 끙끙거려요. 이 수면에 관한 사연이군요. 안녕하세요. 61일 된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밤잠은 총 9시간 정도 자는 것 같고 낮잠은 안 잡니다. 61일인데 2개월인데 쪽잠으로 다 합치면 한두 시간 정도. 낮잠을. 낮에는 하품도 계속하고 잘 것 같아서 내려두면 울어버린다. 애가 졸려하고 보채니 결국 안아서 1시간씩 재우고 있어요. 아유 힘들겠다. 낮잠을 꼭 재워야 하는 건지 10분씩 자다 깨더라도 밤잠처럼 수면의식하고 눕혀서 재우거나 안 자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밤에 용쓰기를 하면서 엄청 끙끙거리는데 달래야 하는지 그냥 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 이 잠자는 게 진짜 신경 쓰이죠. 그렇죠. 한번 얼마나 끙끙거리는지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아우 귀여워. 통통 허벅지 봐요. 네, 낮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닌가? 응 이러면서 계속 끙끙거려요. 일단 귀여우니까 한 번 더 볼게요. 이렇게 남의 보는 건 왜 이렇게 귀여운지. 그러니까. 특히 이 신생아.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용을 쓰는 거. 이게 어디가 불편해서 용을 써서 못 자는 게 아닌지가 하나고, 하나는 밤잠보다 낮잠을 유독 안 자는 거. 네네.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고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까 보이시는 거를 성인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연상이 돼요? 어디 뽕마렵나? 아니면은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러니까 어디 뭐 불편한지 참고 있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참지 않아요. 어디가 불편하면요 욕만 쓰지 않아요. 뭐 토를 한다든지 설사를 짝짝 한다든지 배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운다든지 이러지 이렇게 예쁘게 끙끙거리면서 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경 분화가 덜 돼서 그러니까 운동 신경 분화가 특히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함께 움직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얘가 고개를 돌리면 반대편 손이 같이 네. 움직이고 아까 영상에처럼 발이 막 바둥바둥거리고 네. 이게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신경 발달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00일 전후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 증상이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난다 이런 걸 불편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만으로도 좀 육아가 쉬워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낮잠에 대한 거였잖아요. 이제 2개월 정도면은 밤낮이 생길 때예요. 네. 그러니까 낮에는 열심히 활동하고 밤에는 푹 자는 이런 생체 리듬이 생길 시기죠. 이 아이가 낮에 이렇게 안 자려고 그러고 밤잠처럼 안 자려고 그러고 막 활동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되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런 패턴이 있어야지 밤에도 잘 자게 되는 아이가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좀 타고나기를 어. 잘 자는 애가 있고 이렇게 활동하기를 또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보호자가 많이 힘들어 하시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신 건 공감을 하지만 수 그래도 팩폭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이 재우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는 약간 이제 좀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아이의 밤잠 시간이에요. 생활 패턴이 2개월부터 잡히기 시작하면서 밤에는 푹 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안 먹고 자는 시간이 한 5시간 정도는 되게 밤중 수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죠? 보내주신 사연에 보면은 2시에서 3시 사이에 한 번 먹고 또 5시에 또 한 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3시간밖에 안 자고 일어나서 먹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밤중 수유 교육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2시, 3시에 먹었다고 하면은 5시간이 지난 7, 8시까지는 안 먹고 자도록 깨더라도 자꾸 이제 달래는 교육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밤중에 충분히 자고 낮 동안에 활동은 좀 잘하고 이런 패턴들이 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 변화는 좀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암막 커튼 치고 밤잠처럼 재우는 것보다는
이제 터미타임도 열심히 시키고 산책도 전 나가라 그래요. 산책도 나가서 이런 활동량을 확 늘려주시면 오히려 더 낮잠을 잘 자실 것이고 오히려 낮잠을 집에서 안 자는 애들은요 밖에서 되게 잘 자요. 뭐 차를 타거나 유모차 타거나 뭐. 가끔 카페 보면은 되게 신생한데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고 흰천 있어. 하고 자고 있는 애들 되게 네, 많으실 네,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애가 이렇게 잘 잔다고 너무 잘 자는 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거기서만 앉아서 자. 나온 거예요. 거기서만 자는 애야. 거기서만 자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이런 이제 주변에 소음이 있으면 낮잠을 오히려 더 잘 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경 변화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수면 시간 9시간이면 약간 작은 편이죠. 네, 그러니까 총 수면 시간이 지금 낮잠까지 하면은 10시간에서 11시간 10시간. 정도 되는데 이제 수면학회에서 2개월짜리 아이, 2개월짜리 신생아에게 이제 권장하는 수면 시간은 14시간에서 17시간 정도 돼요. 대신 14시간 못 자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권장 수면 시간 말고 적정 수면 시간은 11시간 이상만 자면 되니까 그 변화를 좀 해보시면은 네. 충분히 잘 잘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엄마의 수면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너무 못 힘들 것 자. 같아. 이 수면 교육이라는 거는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재정비하고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꼭 잘 자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특히 이 신생아 시기 아기가 어렸을 때는 뭔가 문제 하나가 그 하나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면 문제면 먹는 거랑 활동하는 게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계속 고착이 돼서 좀 고민이 된다면 전체적인 이 아이의 생활 패턴을 다시 한번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선생님 다시 돌아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돌아갈 거예요. 쪽쪽이 끊었더니 쪽쪽이 인형. 안녕하세요. 15개월 중반 남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쪽쪽이는 잘 때만 했었고 두 돌쯤 중이염이 걸려서 그때 한번 끊었어요. 더 이상 찾지 않게 됐다 싶었지만 요즘 애착 인형 발쪽 그거를 쪽쪽이처럼 쪽쪽 빨면서 자네요. 발쪽만 엄청 축축해져 있고 냄새도 썩 좋지는 않네요. 잘 때 애착 인형 물면 빼주긴 하는데 어느샌가 보면 또 물고 자고 있어요. 너무 물고 자서 구강 구조에 영향이 갈까 염려가 됩니다. 애착 인형도 끊어야 할까요? 그리고 매일 빨다 보니 분명 잔여 세제가 조금은 있을 텐데 건강에 악영향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진 첨부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게 인형? 그게 발이야. 아니 인형이 만신창이가 됐어. 너무 빨아가지고. 아 근데 누워있는 거 너무 귀여워. 애착 인형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애착 인형이 뭐 나쁜 건 아니죠. 말 그대로 이제 애착 인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이들의 심리 발달 과업으로 일단 심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주 양육자에게 가졌던 그런 애정과 안정감 이런 것들을 점점 독립해서 분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로 애착 인형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잠잘 때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많은 걱정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손을 빨거나 애착 인형을 하루 종일 빨고 있다면 일단 놀이하는 데 방해가 되고 탐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계속 이제 만지면서 또 빨고 이렇게 되면 또 위생적으로도 안 좋으니까 그런 걸 걱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좀 없고 그리고 잠잘 때만 빤다면 사실 시간이 그렇게 긴 거는 아니죠. 그쵸. 구강 구조에 악영향을 줄 정도의 어떤 압력이나 힘을 가하려면 정말 세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빨아야 구강 구조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15개월에 쪽쪽이를 돌 때 뗐고 최근에 다시 이 인형을 빠는 거라면 사실 구강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머니가 빼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거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이제 잠이 들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좀 불안정해지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셀프 수딩, 스스로 좀 이완하고 스스로 이제 잠이 들게 하는 수면 의식의 일종으로 애착 인형을 빤다든지 자기 손가락을 빤다든지. 난 머리카락을 그렇게 만들었어. 저희 아들은 우리 손가락에 굳은 살을 그렇게 찾아가지고 아 찾아서? 네, 그리고 그 굳은 살을 다 떼요 막. 어머.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닥터피쉬야 뭐야? 그래서 루틴이 너무 굳기 전에 굳은 살 때는 이런 루틴은 없애주는 게 더 좋긴 한데 뭐 아직 얼마 안 됐다면 사실 애착 인형은 귀여운 편이죠. 그쵸. 인형만 자주 사주시면 네,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연의 분이 또 말씀하신 게 애착 인형이 집에 여러 개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네. 지금 이 정도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근데 하나 질문을 주신 게 잔여 세제. 매일 빨다 보니까 세제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고전적인 방법 써야 될 것 같은데. 매일 안 빨아야죠.
저는 그 생각했어요. 삶는 거.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 힘들잖아. 매일매일은 아니시더라도 우리가 젖병도 네. 삶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이제 삶아서 이제 네. 쓰시는 거죠. 햇볕에 잘 건조만 네, 시키면은 웬만한 균은 다 죽기 맞아요. 때문에 크게 뭐 매일매일 세제로 안 바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금 사진을 보면서 하나 떠오른 아이디어는 애착 인형의 발가락 부분, 이 동그란 부분만 계속 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씩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와, 손을 조금씩 아, 그거는 뺀다든지. 생각도 못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얘가 뭔지도 모르지만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에 자기도 모르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점점 테이퍼링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더 안 찾게 되겠네. 그렇죠. 그런 방법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잠들기 전에 빠는 행동에 대해서 이 교정을 하는 거는 두 돌 이전은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어렵죠. 할 수는 있는데 할 필요도 없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더러우니까 안 빨아야 돼. 그래 참아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고 관계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안적인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너무 과한 교정은 아직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뒤집기 지옥. 이런 타입의 아기는 대체 커서 뭐가 될지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끝이에요? 아니. 여러분 저 둘째 낳아야 될까요? 아니야. 아니래. 아니래. 멈춰. 박수 한번 치고.